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지오쌤입니다. 7월 6일 시행됐던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지구과학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어느 지역? 해양지각. 자, 해양 체크하시고 나이 분포. 자, 지금 보면 진하다가 흐려질수록 나이가 많아져요. 그러면 여기가 진하고 여기가 진하니까 여기가 해령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산. 그러면 여기 사이는 보존형 경계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지점 A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해양지각이니까 해연화, 현무암질 맞죠? 지점 B와 C를 잇는 직선 구간에는 변환단층이 있다. 자, 요 사이 맞죠? 지각의 나이는 B가 C보다 많다. 자, C는 해령에서 조금밖에 안 떨어졌는데 B는 이렇게 많이 가 있죠. 색깔로 비교해도 되고.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표는 현재 북반구 40도에 위치한 AB 지역의 암석에서 측정한 연령, 고지자기 복각, 생성 당시 지구자기 역전 여부를 나타냈다.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의 북극,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 자,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진북과 자북의 위치가 같았다의 설정을 만들어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았다, 고정돼 있다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자기 복각을 토대로 위도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준 거예요. 자, 4,500만 전 지구의 자기장 방향은 현재와 반대였냐? 정자극기였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죠. A의 현재 위치는 4,500만 년 전보다 고위도다. 자, A는 복각이 플러스 10. 자, 위도가 저위도에서 만들어졌던 건데 현재 40도까지. 그러면 고위도로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 때문에 그래요. 고정돼 있어서. B는 1000만 년 전 북반구에 위치했다. 자, 만들어졌을 때 이미 복각이 플러스 값이니까 북반구 맞죠? 답은 4번. 자, 3번. 표는 고생대, 중생대를 자, 고랑 중만 있고 기 단위로 구별. 자, 캄 오실 때 석패. 그다음에 트쥐백. 그래서 트라이아스기. A 시기에 삼엽충이 생존했냐? 자, 삼엽충은 고생대 전체 시기에 살아있던 생물체죠. 맞는 말. B 시기에 은행나무와 소철이 자, 번성이래요. 번성. 출현한 거는 페름기인데 번성은 중생대죠. 틀렸고. C 시기에 히말라야 산맥. 자,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식물 외우는 팁이 하나 있는데 양아치는 겉과 속이 달라.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시면 이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때 번성했던 녀석들입니다. 양아치는 겉과 속이 달라. 자, 4번. 다음은 서로 다른 지역 A, B, C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선후 관계를 알아보는. 자, 일단은 보통 이런 거는 같은 지질 시대를 선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암모나이트 일단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좀 이상한 게 암모나이트 위에 화폐석, 이거 중생대 화석이고 신생대니까 되는데 얘는 지금 위에 보면 삼엽충이 있어요. 이게 고생대고 얘가 중생대 대표 화석인데 그래서 B가 지금 역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고. 자, ABC 지층에 조사된 생존 시기와 환경을 조사. ABC 표준 화석을 보고 역전 여부 확인한다. 자, 같은 종류 연결한다. 가장 최근에 퇴적된 지층은 지금은 신생대가 가장 최근 건데 A에 있죠. 그래서 맞는 말. B에는 역전된 맞죠? C에는 해성층만. 자, C에 있는 애 중에 여기 고사리는 육성층입니다. 육지. 그래서 틀렸고 답은 3번. 자, 5번. 그림 가는 마그마 분출되는 지역 A, B, C. 그 다음에 나는 깊이에 따른 마그마 생성 그래프. A에서는 기역 과정으로. 자, 기역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압력 하강으로니까 니은 과정이죠. 틀렸고. B의 하부에서는 플룸이 상승하고 있다. 그죠? 판 아래쪽에 열점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거 맞고. C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자, C는 여기 함수광물 포함돼서 현무암질 마그마 생기고 올라가서 대륙, 화강암질, 유문암질 마그마 둘이 섞이면 안산암질로 주로 분포. 자, 그래서 D것은 틀렸고 2번. 자, 6번. 그림 가와나는 퇴적 구조를 나타냈다. 자, 건열하고 연은이 나왔어요. 자, 가는 형성되는 동안 건조한, 건열이니까 맞죠? 나는 횡압력에 의해 형성됐다. 자, 횡압력이 아니고 그냥 물의 흐름이죠.
틀렸고, 가나는 모두 층리면. 자, 층리면하고 단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이렇게 절단면, 자른 거, 요게 바로 단면이고, 보이는 요 위에서 쳐다봤을 때 요게 바로 층리면이죠. 그러니까 점이층리 같은 경우는 단면을 보는 거고, 건열이나 연은은 층리면. 자, 그래서 맞는 말 3번입니다. 자, 7번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 자, 여기 위에 식물이 있는 거 봐야 돼요. 여기 융기했다는 것이고. 자, 지층 역전은 없었답니다. 단층은 횡압력에 의해. 자, 단층을 봐야 되는데 여기 미끄럼틀 여기 보시면 올라가죠. 역주행이죠, 역주행. 역단층. 자, 그럼 횡압력 맞죠? 최소 3회의 융기가 있었냐? 지금 여기가 부정압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부정압. 그럼 부정압 2번의 융기 그리고 여기도 융기니까 최소 3회 맞죠? 여감층은 화감보다 먼저 만들어졌냐? 여감이 지금 얘는데 여감을 이렇게 화강암이 변성시키면서 간 흔적이 보이죠. 그래서 여감이 먼저 맞는 말 답은 5번입니다. 자, 8번 그림은 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 자, 이 문제가 좀 생소했을 수 있는데 온대저기압은 주로 북반구에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자, 온난전선 하행전선이 기역 니은, 자, 방위 표시 있고요. 지금 요 A, B 기역 니은이 전선이래요. 그럼 전선의 후면에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전선 후면, 그러니까 얘는 한랭전선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전선인데 전선 앞에 주로 비가 넓게 오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온난이어야 돼요. 즉, 이거 남반구구나. 이 남반구라는 거 찾아야 됩니다. 자, 온난전선은 니은이다. 맞고, 구름의 두께는 한랭전선 뒤가 저군형이니까 맞는 말. 지점 B의 상공에는, 자, 여기에는 전선면이 없죠. 전선면은 요쪽에 있는 거니까. 틀렸고, 3번. 자, 남반구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9번. 그림은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다. 쭉 나왔고, 태풍의 평균 이동 속력은 8월 31일. 자, 30일 12시간 간격인데 요만큼 이동했죠. 9월 1일. 자, 여기는 뭐 이동한 거 보면 간격. 그럼 8월 31일이 간격이 더 머니까 빠르다. 자, 맞죠? 9월 3일 0시 이후로 기압은 낮아졌냐? 태풍의 기압이 낮아졌다라는 얘기는 세력이 세졌냐? 이런 건데 9월 3일 0시 이후로 소멸돼요. 보면. 그러니까 기압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죠. 태풍이 우리나라 통과하는 동안 서울. 자, 서울이 요쯤에 있는데 태풍 진행 방향 왼쪽이니까 바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죠. 자, 시계 방향 틀렸죠? 1번입니다. 자, 10번.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 연분을 나타냈다. 자, A 구간은 혼합층이다. 혼합층은 바람 때문에 수온이 일정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수온이 떨어지고 있죠. 혼합층 아니고, B 구간에서는 해수의 연직 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냐? 뭐 수온약층이면 연직 혼합이 안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수온으로 해서 수온약층 찾아도 되고요. 보다시피 이렇게 해서 B에서 계속 밀도가 커져요. 그럼 아래쪽이 밀도가 크니까 안정층이죠. 혼합 안 일어나고. 깊이에 따른 수온의 평균 변화량은 B구간이. 자, B구간 수온 변화. 요거는 요렇게 보면 됩니다. 수온이 이만큼 바뀌었어요. 근데 C는 자, 요 정도 바뀌었죠. B가 수온 변화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2번. 자, 11번은 좀 많이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랑 신생대 때의 모습. 그것도 팔레오기. 그러니까 신생대 초기예요. 빨리사,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자, 앞부분. 자, 어떤 걸 알아야지 풀 수 있냐면 쭉 보면 현재 시점에서 남극 저층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현재면 남극 저층수가 이렇게 해서 40도, 60도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한 30도 정도까지 옵니다. 남극 저층수가. 그래서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가 현재입니다. 나가 현재. 자, 그러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신생대 초기에 기온이 높다가 현 시점으로 오면서 떨어져요. 그래프를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 자,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신생대가 더 높았습니다. 팔레오기가 초기라서.
나에서의 해수의 평균 연분은 B-가 A-보다. 자, 요거는 그냥 보면 되죠. 남극 저충수, 남극 중충수. 저충수가 연분 크고 밀도도 크니까 이렇게 둘 비교했을 때. B는 B-보다 북반구 고緯도. 자, 요거는 자료 보면 됩니다. 이까지 갖고 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갖고. 그럼 B가 더 고緯도까지. 맞는 말 4번. 자, 12번. 그림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100이라고 할 때. 자, 100.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 에너지 출입을 나타냈다. 자, 요거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일단 미지수를 넣어볼게요. 요거 A라고 넣고, 요거 B. 요거는 스몰 d. 스몰 c로 놓으면 요거랑 헷갈려가지고. 자, 일단 우주 기준으로, 대기 기준으로, 지표 기준으로 식을 다 세워서 필요한 거를 연립하면 됩니다. 자, 우주 기준으로 볼게요. 100만큼 쐈는데 돌아온 거 30이죠. 그 다음에 B랑 C 돌아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쓰면 돼요. 자, 대기 기준으로 보면 먹은 거는 요거 A, B, 스몰 a. 그래서 요렇게를 대기가 흡수한 거고, 방출한 거는 요렇게죠. 그래서 식 쓸 수 있고. 자, 지구 기준으로 먹은 거 D. 자, 먹은 거 스몰 d. 라지 d 더하기 스몰 d. 자, 뱉은 게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e. 자, 요렇게 해서 먹고 뱉은 걸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쌤이 만든 문자가 지금 스몰 b. 쌤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만든 문자. 그래서 이 만든 문자들을 없애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식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볼까요? 자, 여기 A에다가 넣어볼게요. 요 두 개씩을 지금 잘 보시면 A에다가 집어넣으면 D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A 더하기 B. A는 자, 이 일로 넘어가니까 요 A 대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D 더하기 스몰 d 빼기 요거죠. 그리고 C 더하기 스몰 d. 그럼 스몰 d 없어지고. A, B, C 옮기면 A 더하기 B 빼기 C. 얘네 둘 다 옮겨버리면 2 빼기 D가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물었던 식 형태랑 일치하니까 맞는 말. 자, 이런 식으로 각 권마다 먹고 뱉은 거 써서 연립하면 됩니다. 자,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B가 증가하냐? 방출하는 적외선이 증가하니까 대기가 흡수하는 양도 증가하죠. 맞고. C는 주로 적외선 영역으로. 자, 애초에 흡수한 게 적외선이고 방출도 적외선 형태로. 맞는 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표는 별 AD의 특징을 나타냈다. 주계열성은 3개래요. 자, 별은 4개인데. 그리고 태양에 대한 값을 알려줬을 때는 이제 태양을 활용해야 됩니다. 태양이 1. 그럼 표면 온도는, 태양 표면 온도 5800인데 약 6000으로 해서 그냥 해볼게요. 자, 그러면 HR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HR도. 주계열성이 3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주계열성 라인에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쉬운 태양하고 비슷한 요 C부터 해결하시면 돼요. 광도가 태양하고 비슷하고 표면 온도도 비슷하고. 그래서 태양하고 비슷한 G, 분광형 G에 C를 요쯤에다가 일단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C보다 광도가 엄청 100배 차이, 5등급 아래로 가야 되는데 표면 온도는 높아요. 여기서 내려가야 되는데 표면 온도 높으니까 1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 B는 지금 주계열성은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표면 온도가 만 근처니까 요거는 분광형이 A형이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백색에서. 그래서 B를 여기다가 위치. 그러면 주계열성 나머지 2개니까 A는 광도가 크기 때문에 이쪽이 되는 거고, D는 이렇게. 그래서 주계열성은 ACD라는 거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해결해 볼게요. 별의 반지름은 A가 C보다 10배 이상 크냐? 자, L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4승. 자, A랑 C를 비교할 건데, A가 광도가 C보다 2만 배. 그래서 반지름이 10배 이상 크냐를 물었는데, 온도가 지금 AC가 25,000하고 5,500이죠. 25,000, 5,500. 단순 계산은 해도 되는데, 조금 빨리 하고 싶으면, 일단 요거를 약분을 해서 온도가 몇 대 몇인지를 나타내면 250대 55, 즉 50대 11인데 이거 50대 10으로 놔볼게요. 그냥 근사해서. 왜냐면
얘를 11인데 10으로 해서 작게 했는데도 10배 이상 크다가 안 나온다면 요거는 허용되는 거니까. 왜냐면 A가 C보다 10배 이상 큰지를 알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얘를 작게 했는데도 10배보다 작게 나오면 이 11로 해도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편하게. 그러면 50을 4번 곱하는 거고 얘는 10을 4번 곱하는 거죠. 단순 계산해도 됩니다. 좀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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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면 결국 t 4제곱이 5, 25, 25니까 625배. A가 C보다 625배예요. 근데 광도가 2만이니까 625에다가 10배 이상 10을 곱하면 100이 되죠, 이게? 그럼 62,000이 되니까 10배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배 이상 크다. 그럼 틀렸다. 계산해도 돼요.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고 계산을 하게 되면 약 7배 이렇게 나오는데 좀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자, 칼슘의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는 C가 A보다 강하다. 자, 칼슘은 알고 있어야 되죠. 이 일가 이온화되어 있는 칼슘은 태양이 주로 흡수할 수 있는 흡수선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C가 표면 온도가 태양에 더 가까우니까 니은 맞는 말. 자, 별의 평균 밀도. 자, 요거는 HR도 보면 됩니다. 1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건데 D가 제일 크다. 이건 틀렸죠. 답은 2번. 자, 14번. 그림은 지구 공전궤도 20률 변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북반구 여름일 때 공전궤도 변화. 자, 세 가지 지금 외적 요인을 다 섞어놨어요. 자, 지구 공전궤도 20률과 자전축 기울기, 북반구 여름일 때 지구 공전,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자, 요거 이제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일단 20률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20률.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이제 태양이라고 할 때 20률이 커지면 자, 20률이 커지면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진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림 그려볼 줄 알면 되고. 그래서 20률이 커진다 이러면 근일점 거리 가까워진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남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기억보다 크냐? 기억보다 현재가 큰지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가 크려면 자전축 기울기 경사각이 커야 되죠, 일단. 그 다음에 세차 운동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현재랑 기억을 보면 여기 북반구 여름일 때 위치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차 운동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전축 기울기랑 20률만 비교하면 돼요. 기억은. 자, 자전축 기울기를 보니까 기억 시기보다 현재가 커요. 그러면 연교차는 일단 기울기 때문에 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20률만 보면 되는데 남반구는 근일점일 때가 여름이죠. 우리랑 계절이 반대니까. 그러면 20률이 클수록 근일점 거리 가까워지니까 연교차 크려면 20률이 커지면 돼요. 20률이. 좀 현재가 기억보다 20률이 큰지 보면 되는데 자, 기억보다 현재 20률 크죠. 그래서 기억 맞는 말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 북위 30도에서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니은이 현재보다 높냐? 자, 니은이 현재보다 겨울의 남중고도가 높네요. 겨울의 남중고도가 높으려면 여름 반대니까 자전축 기울기가 감소해야 됩니다. 이 말이 맞으려면 그럼 현재보다 니은이 기울기 작은지 보면 되는데 현재보다 니은이 자, 니은이 지금 자전축 기울기가 더 크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근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자, 근일점과 태양의 거리는 20률이 작을수록 멀어져요. 자, 멀대 니은이 그럼 니은이 20률 작은지 봐주면 됩니다. 자, 기억 니은 20률 기억보다 니은이 20률이 더 크죠. 틀렸습니다. 1번이 되겠어요. 천천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5번. 가와 나는 태평양 적도 엘니뇨 라니냐. 자, 그 다음에 표층 풍속 편차. 관측값 빼기 평년값이니까 바람이 셌다면 이게 플러스나 이제 이쪽 방향, 라니냐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바람 방향을 잘 보면 요게 라니냐인 걸 알 수 있고 얘가 엘니뇨입니다. A 해역의 강수량은 가일 때가 자, 라니냐일 때 더 요쪽 인도네시아 쪽 비 많이 오죠.
나일 때 B해역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편차, 양의 값을 갖는다. 자,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양의 값을 가지려면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져야 되죠. 그럼 수온약층이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얘기는 용승이 약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용승 약한 거는 엘니뇨니까 요때 양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나일 때 맞는 말이죠. A해역과 B해역의 해수면 높이차. 자, 요거는 쉽죠. 라니냐일 때 높이차 더 증가하니까 가일 때가 맞는 말 5번. 자, 16번. 그림은 어느 별의 진화 경로를 H열도에 나타냈다. 자, 지금 잘 보면 백색 외성 정도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 등급은 이거 등급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숫자 큰 거는 광도 낮은 겁니다. A에서 B로 갈수록 작아지냐, A에서 B로 갈수록 등급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광도가 증가하냐인데 광도 감소했죠. 틀렸고, 표면 온도분의 반지름은 C가 B보다 크냐. 자, B에서 C로 가면 지금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반지름은 일단 커지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내려가니까 요 값 커지죠. C가 B보다 크다. 자, 맞는 말이죠. 자, 반지름은 C단계가 D단계보다, 자, 반지름 H열도에서는 이쪽으로 가면 반지름 크죠. 그래서 C가 D보다 크다니까 맞는 말 4번입니다. 자, 17번. 가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된 퀘이사를, 나는 퀘이사의 적색 편의에 따른 개수 밀도를 나타냈다. 자, 퀘이사의 광도는 항성의 광도보다 크냐? 자, 퀘이사는 별의 모임이죠. 별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항성, 별보다 광도 당연히 크죠. 자, 퀘이사는 우리 은하 내부에 있냐? 자, 아니죠. 우리 은하 내부에 있는 거 아니고 아주 멀리 있는 건데 뭐 적색 편의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요거는 개념으로 그냥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퀘이사의 개수 밀도는 정상 우주로는 설명할 수 있냐? 정상 우주로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들 만들어지고 항상 밀도나 온도가 일정하다는데 지금 밀도가 일정치가 않죠, 이거. 그래서 정상 우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답은 1번. 자, 18번. 표는 은하 AD에서 서로 관측했을 때, 자, 은하에서 서로 관측했을 때 기준 파장이 600. 자, 람다 제로가 60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허블 법칙 만족한대요. 속도는 홈런. 자, 일단은 기억부터 보시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요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속도는 홈런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A와 B 사이의 거리. 자, A, B 사이 거리 구하는 거니까 요 HR 이게 C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H는 70. 자, 70 곱하기 R은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람다 제로는 600. 그 다음에 델타 람다는 AB니까 606. 6이죠. 이거 나노미터는 어차피 약분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R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100이고, 0 2개 지우면 얘는 3이고, 여기서 하나 지우면 2. 그럼 R은 7분의 300이죠. 자, 20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니은 기억은 608보다 작다. 자, 요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제 거리를 안 구하고 요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잘 보시면 요 식을 잘 보세요. H는 어차피 상수죠. 빛의 속도도 상수. 그 다음에 기준 파장도 정해진 값이니까 서로 은하끼리의 떨어진 거리는 델타 람다에 비례해요. 그래서 정확한 거리를 구해도 되지만 어차피 비례하니까 이 파장의 차이값을 거리처럼 놓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테니까 보세요. A랑 B는 6 차이. 자, 델타 람다를 R처럼 취급할 거예요. 그러면 자, A랑 B는 6 차이. 이렇게. 자, A랑 C는 608, 8 차이. 그러면 C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로 8 차이일 수도 있고, 같은 평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니까 C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헌데 B랑 C가 지금 차이가 10이에요. 차이가 10. 여기가 6인데
D랑 C가 12 차이 나려면, 그리고 A랑 C가 8 차이라 그랬으니까 A, C 이쪽도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8이면 여기는 14 차이니까. 그래서 같은 직선은 아니니까, 자, C를 그냥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다가 또 수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D도 보면 D랑 나와 있는 게 AD가 604, 4 차이. 자, D가 지금 4 차이. 여기서 4 차이 어딘가. 그 다음에 B랑 D가 10 차이. B랑 D가 10 차이가 나야 되는데 여기가 6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4가 되고 D가 있어야 10 차이, 4 차이가 되죠. 물론 지금 요 C는 어딘지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헌데 여기를 보면 B와 C 사이가 10 차이예요. 여기 6이고 이게 8이니까 피타고라스 6, 6에 36, 8, 8에 64. 여기 10. 여기 직각이 돼야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잘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다가 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억이 뭐냐면 D랑 C인데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에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8보다 커야 되죠. 자, 그래서 작다 이랬으니까 틀렸죠. 자, D에서 거리가 제일 멀리 있는 애가 B냐? 그쵸? B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델타 람다에 비례한다를 가지고 몇 가지를 그려보다가 좀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하는. 자,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라서 그림이 좀 작아가지고 헷갈렸을 것 같아요. 행성이 이렇게 돌고 중심별도 이렇게 도는 건데 지금 이제 이쪽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행성이 P1에 위치할 때 중심별의 적색편이가 P1에 있으면 행성이 이렇게 멀어지죠? 그러면 별은 가까워지니까 적색편이가 아니라 청색편이.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자,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중심별의 공통 질량 중심까지 거리가 감소하니까 시선 속도는 감소하죠. 틀렸고. 그래서 답은 이제 나왔는데 중심별의 어느 흡수선의 파장 변화 크기는 행성이 P3에 있을 때 P2일 때보다 크다. 지금 이걸 잘 보시면 P3는 행성이 여기 쳐다보는 방향에 대해서 옆구리 쪽을 지나고 있고 P2는 옆구리를 좀 많이 벗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해서 할 줄 아시면 뭐 디귿은 바로 해결되는데 이렇게 각 3등분 정도씩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공전을 만약에 한다 이랬을 때, 자, 여기서 돌고 있는 애랑 여기서 돌고 있는 애를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게 회전한다 칠게요. 얘는 이만큼 가는 거예요. 시선 방향에서. 이렇게 회전할 때 시선 방향 쪽 성분으로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가는 거죠.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아, 옆구리 쪽 지날 때 이 파장 변화량이 더 크구나. 그래서 디귿, 파장 변화의 크기는 옆구리 지날 때. 물론 별. 자, 그래서 디귿 맞는 말 2번입니다. 요거 그려보세요. 요거. 자, 20번. 그림은 별의 중심 온도에 따른 ppCNO 순환이다. 그리고 헬륨 핵융합. 그래서 요즘 잘 보면 요렇게 해서 얘가 pp고 요거 CNO라는 거 알 수 있고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니까 얘가 헬륨, 핵융합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A와 B는 수소 핵융합. 맞죠? 현재 태양의 중심 온도는 기억보다 낮다. 만약에 기억보다 높으면 CNO가 더 우세하게 나타날 테니까 틀렸죠. 아, 낮죠. 낮으니까 맞는 말이죠. 주계열 단계에서는 질량이 클수록, 자, 주계열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주계열이면 수소 핵융합하고 있으니까 헬륨 핵융합 할 리가 없죠. 틀렸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들 했고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